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정말로 줄어들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휴대폰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단통법이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국민 호갱법이라고 불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이게 사실 원래는 2014년도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 국민을 이제 호갱으로 하지 않겠다, 호갱을 막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근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전 국민, 그러니까 호갱이 되는 국민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시킨 법이다라는 정말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지난 10년 동안 내내 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에 좀 쌓였던 그런 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실구매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게 생기면 통신사들이 이제 경쟁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도 또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 호갱법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전 국민들이 좀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겠다라면서 제정이 된 법이 오히려 전 국민들이 더 해도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 그런 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셨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상한선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다시 돌아오는 셈인데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름이 바뀝니다. 공시지원금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이름이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대리점이 이제 초과 지원금들을 지급을 할 때 공시지원금의 이제 15% 내에 이렇게 상한이 잡혀 있었던 이 상한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 대리점들이 초과 지원금을 자기들이 가능한 만큼 줄 수가 있게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뭐 벌써 공짜폰 근처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좀 보는 거는 이 통사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지원금을 줄 거야라는 식의 이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3사의 이 혜택 내용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KT가 제일 낫네. 이번에는 LG 플러스가 제일 낫네.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25% 요금 할인 이거는 뭐 지금도 있어서 이건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요. 이거 외에도 대리점에서 예를 들어 어떤 대리점은 지금 25% 요금 할인 받는 거에 우리는 5% 더 드립니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해가 묶어놨던 것들을 풀었다는 점에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단통법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단통법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보조금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뒤로 지원에는 불법 보조금이 많이 성행해서 뭐 속히 말하는 성지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휴대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이게 휴대폰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더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단통법 폐지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취지는 역시 국민의 이동통신요금 절감인데 이 외에도 이를 위한 정책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정보통신비, 그러니까 통신비를 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말씀을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 뭐 예를 들면 요즘 휴대전화 비용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기기 자체만 해도 비싼데 이걸 매달 또 나눠서 내다 보니까 통신비에 그게 다 부과가 돼요. 그러면 매달 내는 통신비가 클 텐데 이게 만약에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단톡금이 폐지돼서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을 끌기 위해서 할인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통신비가 전체로 내려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알뜰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일부 그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계약 프로그램 중에만 있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 그 정해진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6기가다, 7기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는 속도는 느려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걸 알뜰폰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알뜰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좀 고령이시거나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알뜰폰에도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확대를 해서 정해진 데이터의 용량을 다 사용하더라도 속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부분을 지금은 근로자나 근로자 부인 이렇게 두 사람만 받게 돼 있지만 요게 이제 자녀들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통신비까지도 함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요즘은 그 각 전자회사들 플래그십 휴대전화 가격이 뭐 100만 원 넘어선지는 오래고요. 200만 원 넘는 기종들도 막 용량 큰 거. 쉽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G 폴드 이 시리즈 2개 내놨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하고 그다음에 G7 이 플립 이 두 가지를 내놨는데 이 G 폴드, 그러니까 폴더블 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용량도 크고 비싼 게 253만 원이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립 7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64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오는 것, 저거는 옛날 거구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한 대리점, 고양시에 있는 한 대리점인데 여기가 원래 성지로 유명했던 데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 폴더블 폰은 반값 129만 원에, 그다음에 플립 7 같은 경우는 이거는 5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29만 원. 여기 어딘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데들이 되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더 싸게 내려오는 데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요 삼성전자 새 폰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찾아보시면 이번에 정말 싸게 최신 폰을 구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우리가 신문 구독하거나 인터넷 가입하면 뭐 자전거를 드립니다. 그런 거 있죠. 가입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제는 휴대전화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짜폰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까 평론가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뭐 보통 아무리 저렴해도 100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할인을 받다 보면 이게 그냥 영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백이라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 돈은 되지만 다시 돈을 돌려받는. 우리가 카드도 사실 이렇게 새로 만들면 연회비 같은 거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휴대전화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100만 원짜리의 휴대전화를 공짜로, 그러니까 영원으로 받고 대신 통신사에 어떤 매달 내는 돈으로 그걸 가름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 약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할인하는 거. 25% 할인을 받는 대신 기기값은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선택 약정을 포기하도록 기기값을 아예 안 내고 영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단톡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을 모집할까 여기에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통신사들이 다양한 방법의 할인 서비스를 할 거예요.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2년, 뭐 3년 약정으로 해서 계속 묶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도리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아예 무료로 폰을 주더라도 3년, 4년씩 묶어놓으면 그걸로 보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통신비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법 폐지의 이유가 결국은 경쟁을 유발해서 그렇죠. 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지원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이동통신사들이 별로 돈을 못 벌었다라는 논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4%,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5%니까 그보다 높다고 해도 어쨌든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대 중반 정도로 떨어진 건 어쨌든 돈을 썩 잘 못 벌었던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이제 1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유심칩 이 해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약금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별로 돈이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이 이제 성숙기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경쟁 유도하고 한다고 해도 굳이 뭐 대단히 경쟁을 해서 마케팅비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별로 안 썼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돈을 좀 덜 벌었다라고 해도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보통 마케팅비로 한 회사당 한 1조 원 전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3, 4년, 2, 3년 새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럼 뭐 그 돈을 유보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딴 데 뭐 이렇게 썼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보금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국내 스마트 투자문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하고 그 플립폰 이게 삼성전자 나온 게 인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사들 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3번 접는 휴대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유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한쪽만 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결국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척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강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불안전 판매가 될 텐데 주무부처가 방통위입니다. 여러모로 점검에 나설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통위만 하는 게 아니라 TF를 만들었는데요. 대형 TF를 만들어서 방통위와 통신사 관계자들이 함께 민간 합동으로 주 2회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말씀하신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잘못 뭐 앞에서는 뭐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 주 2회 지역별로 방통위의 관계자들 그리고 통신사 관계자들이 함께 합동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매하는 가운데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을 때는 거기다 과징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 접으시고요. 언제 그런 대응반들이 들이닥쳐서 점검을 할지 모르니까 정상적인 판매를 통해서 통신사도 이익이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적극 호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SK텔레콤 사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해킹 사태 이후에 잠시 동안 이제 신규 가입이 좀 멈췄던 적도 있고 실제로 통신사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SK가 보조금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위약금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SK텔레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한 소리 듣고 그다음에 이탈 고객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겨우 됐죠. 그러니까 좀 늦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을 했냐면 SK텔레콤은 이제 설립 이후에 이 40% 시장 점유율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뭐 39% 초반이긴 한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거는 절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40%가 무너졌다라는 점이 자존심도 굉장히 좀 생채기가 날 법한 그런 일이 된 거고요. 이게 위기의식을 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SK텔레콤이 이번에서 결국은 40% 이상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동안의 마케팅비를 조금 덜 썼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요. 저는 실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제 나한테 마이너스 1이나 2는 이게 라이벌 업체로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이나 2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나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통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이 만약에 이 이동통신사의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이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자꾸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려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인기가 많잖아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마케팅에 좀 나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말기 구매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이제 기기 변경 그리고 번호 이동 그다음에 뭐 신규 가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번호 이동하고 신규 가입이 보조금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이제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번호 이동 통해서 좀 굉장히 싸게 구매해 봐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위약금입니다. 아.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위약금도 많아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한 군데 좀 알아봤더니 거의 뭐 한 1, 20만 원만 새 휴대폰은 아닌데 지난번 건데요. 삼성전자 지난 그 갤럭시 25인데 거의 한 12만 원만 내면 그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4년을 이제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10만 원짜리 요금제, 제일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써. 이런 조건들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많이 주면 위약금 늘어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10만 원이 됐다니까 비싼 요금제를 뭐 적어도 3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써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살짝 간과하기 쉬운 게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거 뭐 6, 7천 원 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매달 6, 7천 원씩 내면 꽤 셉니다. 이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는 예전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휴카드. 요거 갖다 붙이는 것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쓰면 요금이 뭐 1, 2만 원 깎아준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입을 설사 하시더라도 이 통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입한 게 맞느냐 이게 대리점과 본사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그야말로 호갱이 되시는 거를 꼭 피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이 정부가 디지털 소외 계층입니다. 이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이 알뜰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개시 시점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독거 어르신들 알뜰폰 요금 지원 사업은 과기부가 주관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일단 이제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해서 제공한다는 게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으로 함께 하고요. 이게 저렴한 요금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던 것보다 한 반 정도 가격, 그 정도 가격으로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참여할 지자체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8월 8일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지원 대상에게 이제 월 10,000원 정도 요금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돼서 독거 어르신들 이 통신요금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